넌 또 귀여운 척 하는 거,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니, 한국은, 한국은 장마가 끝나고 지금 뭐, 그 엄청난 무더위라고 그러네요. 뭐 38도, 이렇게 올라가는 뭐 엄청난 더위. 근데 지금 필리핀은 심각한 게 태풍이 이게 한 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개씩만 와도 버거운데 이게 지금 겹쳐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째, 지난주, 이번 주 지금 햇빛을 못 보고 있거든요. 계속 뭐 비가 오고 또 몬순 영향, 이게 좀 걱정입니다. 거의 지금 뭐 2주째 지금 필리핀 전체 국가가 지도를 이렇게 요새 뭐 소식이 뉴스가 그거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침수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필리핀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 뭐 우리로 치면 호우 경보 뭐 호우 주의보 그래 심각하면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지도가 오렌지색이야. 오렌지색 경보.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2주째 햇빛을 못 보고 있다. 참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 정치인들은 또 이 사실은 이 물난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여기 그 필리핀 정치인들은 거의 다 부자거든요. 한국은 정치인들이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거의 뭐 99% 정치는 떼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야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주택에 살고 물난리 남의 얘기죠 사실. 물난리는 그냥 TV나 영상에서만 보는 거지 본인들은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참 이 정치가 그만큼 국가를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정치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쪼니키님, 한동훈의 현명한 결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 한통영 방송 본 것 같아요.
지난주, 이번 주 주구장창 주구장창 나오면 안 된다. 왜 나오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통령 방송을 보기 시작했다. 예, 조니키님, 한통령 쌤, 방송을 듣겠습니다. 블루마운틴 대표님, 목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WJ님, 안녕하세요. 한통령은 한동훈 방송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한통령입니다.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방송. 서필기정님, 안녕하세요. 강상무님, 필리핀 날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동훈과 김장 얘기나 해주세요. 그렇죠. 필리핀 날씨에 관심이 없으시죠? 뭐, 그건 먼 필리핀까지.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제가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아파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갖고 다 뭐 독감에 지금 다들 아프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25년 7월 24일 방송. 국힘은 이미 극우당이다. 막기는 뭘 막나? 이미 극우가 됐는데 뭘 막아요? 극우를 뭘 막아? 예, 한동훈 당대표 출마 안 된다. 제가 이 썸네일을 만들어 갖고 어제 방송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방송 7시 반, 8시 반, 1시간 정도 방송하고 끝냈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탁 묵상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 끝나고 어제 저녁에 올린 거거든요. 방송 끝나고 썸네일을 갖다가 미리 올린 건데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오전에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정말 열심히 열심히 방송한 보람이 있다. 사실 여러분 한통영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방송하는 그 흐름으로 지금 정치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제가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선언하기 전에 그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여러 방송을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죠. 제가 최소한 20개에서 30개는 모니터링 한다고 그랬잖아요. 음. 제가 극우 방송도 모니터링하고 친한동계 방송도 모니터링하고 온갖 뭐 뉴스 뭐 채널 A 같은 그런 거 뭐 온갖 뭐 유튜브 봐야 될 거 그리고 이재명을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SNS 그 다양하게 보면서 분석을 하는데 그 친한동계 유튜버들이 물론 큰 채널입니다. 예, 뭐 수십만 되는 그런 큰 채널이 아예 썸네일을 갖다가 이렇게 박아놨더라고요. 금요일 날 한동훈 당대표 선언한다. 이렇게 그냥 대문짝만하게 썸네일을 박아놨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의 수법은 뭐냐? 그렇게 박아놓고 이제 틀렸잖아요. 오늘 어쨌든 간에 오전에 불출마 선언하니까 그러면 그 방송을 내리거나 아니면 편집을 해요. 지도 쪽팔리는 건 아는 거지, 편집.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얍삽하게 방송하는 데는 구독자들이 수십만씩 몰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갖고, 예, 그냥 구독자가, 지금 이제, 만 명에서 지금, 정체 상태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상숙님, 오르신 말씀입니다.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 항상 그 매일매일 재밌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그 애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함께 그 채창에서 글을 주고받으면서 방송을 좋은 방송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뭐 얍삽한 방송 그 뭐 부럽지 않습니다. 뭐 수십만 구독자 부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이 얘기를 갖다가 좀 하나씩 풀어보자면 어차피 뭐 오늘 이것 때문에 기사가 한 100개쯤 떴어요. 한동훈이 불출마 선언한 게 다들 충격받은 것 같아. 그 대부분 느낌은 어땠냐면 이번에 나오지 않겠느냐.
한동훈의 성정상, 그리고 분위기상, 뭐, 극우를 막아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보고서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뜻밖의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기사가 한 100개쯤 떴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자, 이게 이제 서운한 내용인데,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길지만, 이게 뭐야, 파워포인트 두 장인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시간 전이라는 건 이제 오전에 제가 캡처했기 때문에 한 시간 전입니다.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 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하나같이 현재 국민들께서 보시는 당과 보수 정치의 모습을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습니다.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 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국민의힘의 정신은 극우화 퇴행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지켜내면서 퇴행을 거부하고 혁신할 때만이 보수를 다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도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이재명 정부가 잘못할 때 매섭게 내리치는 회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아는 거죠. 지금은 그 회초리 역할을 갖다가 국힘이 전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아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뒤로 가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풀뿌리 민심과 당심이 제대로 움직여야만 보수 정치의 체질 개선과 재건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더 배우고 더 성장하는 일도 결국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동료 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짜 보수의 정신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를 포획하려는 세력들은 단호히 싸우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들과 치우겠습니다. 들을 강하게 치우겠습니다.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종점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습니다. 퇴행 세력이 극우의 스크럼을 짠다면 우리는 희망의 개혁연대를 만들어 전진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정치는 윤 어게인이 아니라 보수가 다시 당당하고 자랑스러우도록 바로 세우는 보수 어게인입니다. 그런 좋은 정치하고 싶습니다. 좋은 정치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올림. 여러분 이게 페이스북에 쓰는 것에도 불구하고 끝 마무리를 갖다가 2025년 7월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올림 이렇게 썼다는 건 뭐죠? 이게 공식 선언문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고 뭐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굉장히 장고에 들어갔다. 한 달 이상 아주 깊은 생각에 들어가서 겉으로는 계속 기사가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뭐 한동훈이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가끔 페이스북에다가 쓸 때 그냥 기사 몇 줄 나오고 또 페이스북도 잘 안 썼어요. 그동안은. 그러면서 사실은 물밑에서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생각을 했다. 게 지금 여기 밝혀지고 있죠. 아이고, 자영님께서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영님. 네, 정말 건강하십시오. 날이 굉장히 변덕스러운데 자영님 특히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영님 안녕하세요. 예, 그다음에 영님, 예, 한통영쌤 안녕하세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자영님, 자영님께서 예, 쓰신 거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영님.
필리핀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아프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 거의 다 아프고 있어요. 네, 사프리 형님, 좋아요. 누릅시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프리, 함다롱님, 안녕하세요. 네, 자영님, 네, 역시 자영님이 또 인기가 많으시네. 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뭐, 여러분도 좀, 그런 거를 좀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번에 그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 안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결단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런 상황이 되면 한동훈 대표의 여태까지 그 기질상, 성정상 당대표에 출마할 거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극우가 되는 거를 막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항상 그 어떤 거냐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의파잖아요. 그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면 자기가 그 자리가 뭐 죽는 자리인지 알면서도 뛰어드는 게 한동훈 대표였잖아요. 그 지난번에 당대표 선언할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죽을 자리 알고 제가 당대표 출마했다고. 결국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5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게 모르고 그거 뛰어든 거냐? 알고 뛰어든 거죠. 근데 그게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정직하고 그다음에 뭐 국민만 생각하고 그다음에 부정부패 안 하고 뭐 뒷거래 오고 이게 정치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인이 그게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훌륭한 정치인, 뛰어난 정치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에는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기술을 갖다가 그러니까 목표가 똑같더라도 이제 기술이 문제인 거죠. 정치의 기술이.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고 정권을 잡아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많이 성숙해졌다. 저는 그걸 갖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뭐 정의사회 구현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생각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를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 구구절절 써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현장에서 하겠다. 당대표로 그 일을 하는 거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거를 갖다가 명확히 지금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탠스로 이런 생각을 갖고 가다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느 순간에 신당 창당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썸네일을 쓴 대로 어차피 국힘은요, 극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극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힘이 극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장동혁, 전한길 같은 그런 극우 세력을 갖다가 이번에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명분을 세웠고 한동훈 등을 떼밀었잖아요. 한동훈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한동훈 생각은 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미 국힘당이 극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가 대배였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인으로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럼 한동훈이 있어야 될 때는 어디냐? 현장이다. 필드에 있어야 된다. 그게 정말 정확한 분석이고 이번에 한동훈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현장에서 사람의 어떤 지지를 받고 호의를 받고 한동훈으로 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그 힘을 갖고 결국은 어차피요 이 극우정당은요 그 민주당이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통진당처럼 그 위원정당 해산해 갖고 뭐 거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뭐 권성동 뭐 이런 그 몇몇 사람들이 이미 감옥행을 갖다가 지금 예약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하고 압수수색하고 오늘은 또 뭐야 한덕수 국무총리를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의 핵심 인물들은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감옥 갈 때 이게 딸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 인물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여기는 어떻게 위원정당 뭐 이렇게 그 청구가 들어와서도 이 막을 만한 그 인재들이 없다. 막을 만한 힘도 없고 그 정도의 전략을 가진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뭐 한동훈 대표가 1년 안에 신당 창당을 그러니까 자기의 지지자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또 많은 글을 써주셔서, 와, 숫자 좋네. 109명이 있네요. 네, 지금 109명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은희님, 한 대표님이 안 나오시는 것이 조금 아쉽지만, 저런 당에 들어가, 늘 이겨내겠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지면 다 한동훈 책임이라고 하겠죠. 아니, 지금도 윤상현은 한동훈 책임이라고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우리는 한동훈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며 도와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배지부터 달고요. 그래야 깔보지 않겠지요? 정말 저는 아내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은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전진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잠수를 만약에 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수 타는 옵션을 갖다 제외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치열하게 토론을 했잖아요. 한통령 방송에서. 옵션이 그거였잖아요. 서울시장 나간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간다.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국회의원. 그다음에 뭐 1년 동안 잠수 탄다. 당대표 나간다. 이 네 가지 옵션이었잖아요. 자, 당대표 일단 안 나갔어요. 그럼 이제 세 가지만 남았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잠수 탄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잠수 탈 것 같진 않아요. 왜? 어쨌든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을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가 뭐가 있어요? 서울시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출마를 하든지 그것밖에 없잖아요. 남은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뭘 하든지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아이고, 육신을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예, 아이고,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들어와 주셔갖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재령님, 그렇군요. 예, 강상무님, 저는 한동훈 대표가 출마 안 하신다는 걸 며칠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정보력이시네. 서운하지만 잘하신 결정입니다. 네, 그 어디서 도대체 이런 정보를 얻는지 모르겠어요. 예, 67년생 한동훈님, 진짜 보수개인, 합리적인 중도, 보수개혁연대로 지평을 넓히고 당당하고 자긍심을 지닐 수 있는 정통보수의 재건을 응원합니다. 이제 더욱 일치월장하고 일보태 10보 전진이 아닌 조만간에 만보 전진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한동훈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그 합리적 중도 보수 개혁 연대 이렇게 가려면은 그다음에 정통 보수의 재건 이걸 하려면은 국힘만 해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국힘은요 이미 극우화가 돼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조갑재 선생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국힘의 현상에 대해서. 자, 언더찐윤 경상도 출신 의원이 수십 명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모범생. 이 모범생이라는 의미가 긍정적으로 쓴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모범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만 보면 식민지 관료 같다. 이게 식민지 관료라는 거야. 이 언더찐윤, 이 경상도 출신, 왜? 나가면 무조건 되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계속 뽑아주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가면 무조건 뽑아주니까 가만 보면 식민지 관료 같다. 김정은 시대가 돼도 열심히 할 사람들이 이게 충격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리더가 누가 됐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건 김정은이 대통령이 됐건 누가 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건 상관없이 뭐 좌우 상관없이 이 영남 지방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영남 지방에 있는 그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나가면 무조건 뽑아주니까 정권에 상관없이 정권에 상관없이 나가면 무조건 뽑아주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느냐 식민지 관료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크를 할 필요 없죠. 아니 다 4년 지난 다음에 나가면 또 뽑아줄 텐데 내가 굳이 중앙정치 가갖고 배나라 감나라 해갖고 찍혀갖고 욕먹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조용히 지역구만 잘 놀고 자기 보신 잘 하다가 밥통 잘 제끼다가 4년 후에 또 나가면 그 주민들이 또 찍어줘.
그리고 또 4년 또 국회의원 배지 달고 또 누리다가 권력을 누리다가 이 완전 식민지 관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국힘입니다. 이거는요, 민주당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뭐 민주당을 욕하고 무슨 뭐 전라도를 욕하고 거기는 투표를 하면 뭐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면 뭐 9대 1이다. 90% 민주당 10% 국힘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맨날 비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식민지 관료같이 정치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최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영남권에 있는 그 국힘 배지들이 아주 최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배지들이 아주 최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당을 갖다가 무슨 수로, 지금 육진원 생한동님 말대로 무슨 수로 이거를 갖다가 뭐 중도 보수 개혁 이걸 어떻게 바꿔요? 이거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국힘을 빨리 망하게 놔둬라. 그냥 놔두면 망하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살려보려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산소호흡기 죽어가는 사람 이미 식물인간이 다 돼 있는데 그냥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도 못하고 소화도 못 시켜. 그런데 이게 그런 짓을 한다는 건 뭐냐?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서 아무 의사 표시도 못하는 사람을 산소호흡기 되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대고 튜브 넣어갖고 음식물 고농도 영양제를 먹이고 약물 투여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실질적으로 못하는데 10년, 20년 이렇게 연명하는 그거 갖고 똑같은 거예요. 국힘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에서 뭐 싸울 수 있는 게 뭐 힘이 있습니까? 어떤 뭐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인물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빨리 한동훈은 한편으로 해갖고 말씀하신 그 중도 보수 현장에서 열심히 그렇게 뛰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 사람들은 왜 모을 필요가 있냐 국힘을 살리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 국힘이 이제 그 해산이 되면은 망하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어쨌든 신당 창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가 지금 그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년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홍준표는. 그러니까 홍준표가 신당 창당하는 그 세력보다는 그래도 한동훈이 신당 창당하는 세력이 훨씬 더 크고 영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강상무님,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 먹으며 방송 보겠습니다. 예, 한상무님, 1년 잠수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 쉽게 있는 습관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잠수타는 옵션도 버린 것 같아요. 당대표 옵션도 버리고, 잠수타는 옵션도 버리고. 한아름님, 예, 안녕하세요. 이거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자영님, 쭈니키님, 피디님, 변함없이 열심히 여기 계시니, 제가 감사드려요. 최고예요. 예, 정말, 자영님, 쭈니키님, 블루마운틴님, 등등, 예, 정말, 이 한동영 방송의 스패너분들은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그 구독자가 작은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시다.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대표는 뭔가 장고 끝에 생각의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주 이제 좋은 안을 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 관심이 뭐냐면 한동훈이 안 나오면 그러면은 한동훈 지지 세력은 누굴 찍지? 이게 이제 관심이 된 거야. 갑자기 오늘 오후에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토론이 됐는데 결국은 뭐 저희는 조경태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뭐 혁신 후보다 안철수, 김용태, 뭐 윤희숙 뭐 이렇게 이제 한동훈은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안철수를 찍겠습니까?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경태 쪽으로 확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 친한동훈 지지자들이 조용태, 물론 저도 조용태 찍을 겁니다. 저도 책임집니다. 되면은 조용태를 찍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조용태를 찍는다고 그 조용태가 그럼 당대표가 되느냐? 그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제가 얘기죠. 국힘은 이미 장악이 돼 있어요. 극우에 장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뻔뻔하냐면요. 지금 이 정도예요. 윤상현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주진우가 왜 그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진우가 국회에서 걔가 이제 출마 선언을 왜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하는 왜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오늘 했어요. 오늘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윤상현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주진우가 좀 많이 기다리니까 윤상현이 주진우가 지금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윤상현이 끼어들어갖고 도대체 언제 끝날 거냐? 나도 할 얘기 있다. 왜? 기자들 모인 김에 자기가 나서야 그래도 기사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빨리 끝내라 그러고 종용을 하는 그런 영상이 딱 있더라고요. 윤상현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언제 끝나나? 너 빨리 좀 끝나라. 그러니까 주진우가 이제 그러면 질문을 두 개만 더 받겠습니다 하고 끝나자마자 올라가고 한 얘기가 뭐냐? 이 얘기예요.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가 뭐냐? 자, 전향기라고 윤석열과 절연을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반대한다. 왜 전향기를 절연해야 되느냐? 왜 전향기를 끊어내고 왜 윤석열을 끊어내야 되느냐? 지난 정부 몰락이 한 사람의 책임이냐? 윤석열의 책임이냐? 그러니까 아직도 윤상현은요, 그렇게 생각을, 윤상현뿐만이 아니라 이게 극우들의 대변인 거예요. 아니, 왜 이재명한테 정권 동원 준 게 왜 도대체 윤석열 책임인 거야? 왜 김건희 책임인 거야? 하면서 그럼 결론은 뭐냐, 윤상현의 결론은? 한동훈, 김문수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윤희숙을 끌어들였죠. 윤희숙의 8개 카테고리에 한동훈, 김문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책임을 물어달라. 그러니까 뭐예요? 국힘이 지금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이재명한테 정권을 넘겨준 건 뭐냐? 한동훈의 책임도 크다. 이 얘기 하려는 거죠. 예. 기자회견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힘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고쳤을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도 열을 받으셨는지 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여러분의 글을 한 건 나누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혜숙님, 예. 한통령님,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고, 행복님, 반갑습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참 다행입니다. 이번에 출마했으면 결과가 어찌됐든 국짐에 콕 깨서 진상 싸움 한가운데서 신당 창당 등 아무것도 못할 뻔했죠. 참 다행입니다. 예. 저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애숙님, 조영태 의원 찍으며 응원해. 네, 우리는 무조건 일단은 조영태. 왜냐하면 조영태 의원이 설사 안 되더라도 우리가 뭐 이래서 지금 장동혁밖에 없잖아요. 이쪽에서는 그 여기 지금 후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네들도 생각이 있을 거 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측하듯이 걔네들도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친한동훈 지지자들은 조용태로 몰빵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가 표가 갈리면 안 되겠다. 그럼 걔네들이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근데 뭐 그 패널들은 뭐 김문수가 될 것 같다 이런 패널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김문수는 이미 정광훈하고 대판 싸웠기 때문에 결국 결국 파문 수준 아닙니까? 담임 목사로서 장로 김문수가 사랑제일교회 장로잖아요. 파문 수준으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진우는 사실 좀 어정쩡해요. 그러니까 약간 친윤은 친윤인데 스탠스를 보면 친윤은 친윤인데 얘기하는 거 보면 중간이거든요. 그 극우는 아니란 말이야. 주진우는 최소한. 그러니까 극우들 입장에서 보면 주진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예? 자기네 꿈을 실현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동혁으로 갈 수밖에. 이제 장동혁하고 전환길은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걔네들은 장동혁으로 몰빵 때리고 우리는 조용태로 몰빵 때릴 거다.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누가 이길 거냐? 아, 장동혁이 이길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설사 조용태가 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70대 30으로 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또 엇비슷하게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경태한테 몰빵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몰빵보다는 그래도 그안 되더라도 그래도 뭐 한 5% 차이, 뭐 7% 차이,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안 됐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차이가 막 15%, 20%막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차이 나고 조용태가 떨어져 버리면 이거는 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국힘은 장동혁이 당대표가 딱 돼서 제 바람은 그거예요. 이번에 장동혁이 당대표 돼갖고 지네들끼리 와 우리 승리했다고 똘똘똘 뭉쳐고 구구짓을 갖다가 난장을 부리다가 이재명이 열받아갖고 그 꼴을 갖다가 두고 볼 수 없어갖고 내년쯤 해갖고 위원정당 지금 헌재가 완전히 이재명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성에. 그러니까 헌재에다가 딱 해갖고 헌재가 그냥 8대 0으로 그냥 착사를 내는 그런 그림을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길 그렇게 바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지아님, 맞습니다. 대통령 되실 분이라고 믿어 아끼는, 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때가 기회 딱 한 번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당대표에 써먹을 수 있냐는 거야. 이 딱 한 번 남은 기회는 대통령에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에 써먹기도 우리가 한 50대 50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요 국회의원도 사실 대통령이 되게 한 발판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때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회의원 되려면 공천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서울시장 돼도 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신당 창당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구들이 한동훈한테 공천을 주겠습니까? 서울시장 공천을 주겠습니까?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나경원은 진작에 서울시장 하고 싶다 얘기가 진작에 나왔고 또 뭐 윤희숙도 뭐 서울시장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게 순서가 딱 정해 있는데 한동훈이 그 1등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만약에 장동혁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은 이게 보궐선거 나가는 것도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 서울시장 나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공천을 못 받고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가잖아요. 무소속으로는 절대 당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방법은 신당 창당을 하는 건데 한동훈의 어떤 지금 그 생각은 뭐냐? 국힘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동훈이 신당 창당은 안 할 것 같아요. 국힘이 존재하는 상당에서 한동훈 신당 창당은 안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결정한 어떤 그런 걸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생각을 좀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국회의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 그것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목표는 대통령이 되는 거다. 예, 지아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애숙님, 조영태 의원을 찍어야 한동훈 배지 따라야 합니다. 예, 조영태 의원이 되면은 공천 주겠죠. 어쨌든 당대표 영역이 있으니까. 야, 정말 이것도 정말 좋은 그림이네. 정말 하나님이 보고 와서 정말 조영태 의원이 만에 하나 그구들의 세력을 뚫고 만에 하나 조영태 의원이 당대표 되면은 정말 이거는 대박인 거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공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공천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공천도 줄 수 있고 이게 정말 대박인데 정말 기도를 좀 해야겠습니다. 열심히. 아, 박예숙님,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조영태 의원이 당대표 돼갖고 공천받아서 동훈 대표가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 배치 단다. 네, 지아님, 조영태 의원님 응원합시다. 네, 이제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박예승님, 주진우는 윤석열, 찐우님, 굉장히 친하대요. 주진우하고
윤석열이 굉장히 친하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친하다. 지아님, 주진우 아리까리. 예. 어쨌든 윤석열하고 친해요. 아리까리가 아니라 윤석열하고 친합니다. 그래도 주진우가 약간 좀 이성적인 면이 있어서 그 극우는 아니라는 거죠. 극우는 아닌데 어쨌든 윤석열하고 예, 한상숙님, 조용태요. 예, 지아님, 조용태 밀어야 됩니다. 사평님, 조용태 당원 지지율이 확 떨어진다고 일반 국민은 높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거 보면 전체, 그러니까 국민까지 다 포함해 갖고는 조용태가 1위예요. 그런데 당원만 투표하면 조용태가 1위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국힘의 당원이 구성이 지금 윤희숙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당원 80% 이런 식으로 투표를 갖다가 해버리면 그 장동혁이 될 확률이 높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아이고, 베로이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베로이코님. 9월 달에 봬요. 제가 9월 7일 날 서울로 들어갑니다. 예, 양기만님, 조용태가 선수치고 앞장서는 한동훈 대표님 설 자리가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양기만님, 예, 이게 조용태가 그래도 정도 좀 예의가 된 상태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조용태는 그 장동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배신을 때리거나 한동훈 뒤통수를 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필경님, 조은희도 서울시장 희망이 있다고요? 서울시장 아주 박티겠네. 지아님, 양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대표님께서 밑밥을 깔아주는 게 아닐까요? 네.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지아님 말씀처럼 한동훈과 조경태는 아직도 협력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조경태의 그 성정상 그렇게 뭐 한동훈을 쉽게 어쨌든 장동혁하고 다르다. 장동혁하고 다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조영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보궐선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단은 그 이재명. 근데 그 개항 거기는 뭐 워낙 좌파들, 워낙 좌파들이 판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안 나가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오늘 그 결정이 난 게 뭐냐면 그 양문석이지. 여러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양문석. 양문석 기억하시죠? 그 뭐야 쌍끌이를 해갖고 그 대출이 안 될 때 대구까지 가갖고 대구 무슨 새마을금 건지 뭔지 거기까지 가갖고 대출을 받아갖고 집은 반포에다가 샀다. 서울 반포에. 근데 그거 사는 것도 뭐 가라로다가 가짜 문서를 놓고 무슨 뭐 딸이 무슨 뭘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때 학생이었는데 뭐 이렇게 갖고 문제가 돼서 그 선거법 위반으로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 선거법 그러니까 배지 박탈형을 받았는데 오늘 2심 판결이 나왔는데 고등법원이죠. 1심하고 동일하게 나왔어요. 당선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가 보궐선거 대상인 거죠.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할 때. 근데 여기도 조금 그 권장할 만한 데는 아니에요. 양문석이 안산이잖아요. 안산. 해보나 마나, 해보나 마나 안산도 민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런 데 말고 좀 이렇게 적당한 데가 보궐선거로 좀 나오면 그래도 좀 중간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치우치게만 민주당 텃밭에 들어가서 한동훈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적당한 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으로 내년에 보궐선거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압수수색, 내란 정도죄 이렇게 하고 한덕수도 뭐 감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뭐 편하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정말 이게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이 사람을 갖다가 왜 이재명이 임명을 했을까요? 제가 어제 방송했듯이 그 75만 명의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75만 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최동석 같은 사람을 갖다가 거기는, 왜냐하면 이 최동석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합니다. 그러니까 아첨해갖고 이재명한테 아첨을 어떻게 했느냐? 대표적인 말이 이제 두 가지인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뭐 이재명이 뭐 96점이다. 제일 높은 점수.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최동석 대장동 이재명 대통령 천재성을 보여준 것이다. 아, 정말 미치겠어. 이 천재성이 무슨 천재성입니까, 도대체? 이 최동석이 얘기하는 천재성은 어떤 종류의 천재성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더 앞거는 뭐냐? 자, 최동석이 뭐라고 그랬냐? 아, 이재명 대통령은 20년 집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5년 갖고 부족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서라도, 지금 단임으로 돼 있잖아요. 5년 단임으로. 이 헌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하늘이 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하늘이 내렸대요. 하늘이 내리신 분이고 정말 천재적인 분이기 때문에 헌법을 뜯어 고쳐라도 대통령을 20년은 해야 됐다. 아,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이 미스테리가 이 최동석에 이미 임명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게 그 저기하고는 좀 달라요. 상황이 그 강선우 있잖아요. 강선우하고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강선우는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장을 안 줬잖아요, 아직. 안 준 상태에서 그 자진 사퇴,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재명이 너는 사퇴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권해갖고 사퇴를 시킨 거거든요. 이게 뭐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왜 케이스가 다르냐. 강선우는요, 이 한겨레에 오늘 이 기사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는데, 자, 한겨레에서 뭐라고 기사를 냈느냐. 이재명 대통령. 오랜 측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 비서실장도 아니고 정무수석도 아니고 비서관이에요. 총무비서관이 이날 오후 2시를 전후 강선우의 전화를 걸어서 사퇴해야 갈다라고 이재명의 뜻을 전했다. 이게 한겨레가 취재해갖고 기사를 낸 거다. 오늘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반박을 했어요. 아니다. 절대 그런 사정이 아니다. 사퇴 과정,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전부다. 해당 보도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 한겨레가 이 기사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사가 떠 있어요. 아직도. 그 얘기는 뭐예요? 한겨레가 자신이 있다는 거지. 되게 기자들이 왜 그거를 할 때, 지금 뭐 하는 거, 좀 녹음 좀 하겠습니다 하고 녹취를 따잖아요. 그냥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녹취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라도 상대방이 오리발 내밀고 그러면, 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한겨레가 맞다는 거죠. 왜 기사를 안 내리는 거 보면 그 이재명 같이 소설퍼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안 내린다? 그러면 한겨레 기사가 맞다. 그런데 그럼 김현지가 누구냐? 여기 보면 김현지 총무 비서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총무 비서관을 통해서 그럼 김현지가 누구냐? 실세 중에 실세, 측근 중에 측근. 이 김현지는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이 맨 처음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변호사 개업할 때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김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현지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이재명하고 거의 한 30년? 아니 도대체 그런 인맥을 어떻게 쌓요? 네? 이재명과 그런 인맥을 어떻게 삽니까? 이재명과 거의 30년 플러스 마이너스의 인맥으로 정말 반평생을 갖다가 충성을 다하면서 이재명 곁을 지킨 사람이 김현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의 총비서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세 중에 실세.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김건희 때도 우리가 십상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김대남이 증언을 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이거 다 핫바지고, 그다음에 뭐야? 실질적으로 대통령 내 실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30대, 40대의 젊은 비서관들이 쥐고 있다. 근데 그 누구 힘으로? 그 뒤에 김건희의 힘으로. 김건희가
이 30대, 40대의 비서관들을 갖다 한 10여 명 이렇게 꽉 쥐고 있어갖고 모든 거를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김대남이 증언을 했잖아요. 그 녹취록이 까졌고 저도 그걸 갖다가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들 핫바지다. 우리가 얘기하는 핫바지들. 예. 그 핫바지들의 대명사가 누구냐?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우상호가 왜 이 사람이 지금 미스테리냐면 이 인사혁신처장이라는 그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과거라는 건 뭐 10년 전, 20년 전 발언이 아니라 그냥 몇 년 전, 1년 전, 2년 전 이 사람 뭐 유튜브를 갖다가 오래 했대요. 그런데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상호, 임종석 하는 꼬라지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우상호가 누굽니까? 우상호는요, 정무수석이에요. 최고의 대통령실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정무수석과 최고의 자리죠. 그게 우상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우상화하는 꼬라지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지금 임종석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임종석도 지금 한 자리를 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직에 살아있는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짓밟고 디스한 사람을 갖다가 75만 명 공무원들을 인사하는 총책으로 앉혔다. 정말 미스터리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뿐만 아니라 강훈식 비서실. 이 강훈식은 또 누구냐? 현직 비서실장이에요. 살아있는 권력이죠. 지금 이재명의 비서실장 강훈식인데 겨냥했고 뭐라고 그랬냐? 여기 있는 얼굴들을 다시는 정치권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러면 왜 그 도대체 75만 명의 공무원을 좌지우지하는 인사혁신처장이 되느냐? 그거는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대장동, 이재명 대통령 천재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 집권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족의 축복이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이 얘기밖에 없다는 거야. 아무리 근거를 찾아봐도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라는 거다가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 이런 어떤 그 포석이 있잖아요. 이재명의,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뭐 보온을 해준다고 그러나? 잠깐, 어쨌든 간에. 사실은 그 정청래가 그렇게 권력을 쥐고 박찬대가 정청래가 그 용비어 청가 대신에 이재명 청가를 불렀잖아요. 정말 그거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 이재명 청가를 불러갖고 결국은 배지를 달았고 공천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고 이제는 당대표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최동석 이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뭔가 균열을 일으키는 어떤 출발점 중에 하나, 그 균열의 중심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예언을 해봅니다. 아, 예. 예, 구독자 이목님, 도둑천재예요. 천재는 천재인데, 대장동의 도둑천재입니다. 사비리 형님, 최동석, 낙검수, 김영민의, 또 그렇게, 김영민이 거기서 나오는군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정보를 갖고 계시는지, 그건 또 전혀 생각을 못했네. 김영민의 조카가 최동석이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도 최대 리스크가 될 거라고 함.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내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지금 공격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국힘이 너무 지금 무능력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공격해서 무너지기는 힘들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건 뭐죠? 그 민주당 내부에 예를 들어서 보좌관들이 불만이 터져갖고 거기서 균열이 생겨서 무너지거나 이런 식으로 최동석이라는 그거, 뭐, 이재명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임명을 했겠지만, 이런 인물을 임명함으로 해갖고, 주변에서 균열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스스로 무너지기를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다. 내부 균열로.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사필위원님. 김용민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자기 조카인데,
조카를 디스한 거네, 김영민이. 아, 정말. 블루마운틴이 미친 인간들, 무슨 축복이야. 예, 아주 제정신, 박힌 인간이 없네. 그냥, 우리하고는 너무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려니까, 이게 마구마구 끌면서 화병이 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아, 열정이. 근데 김영민은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가 좀 안 좋은 모양이네. 김영민 그 조카 사이가 조카니까 삼촌이 되겠네요. 그죠? 삼촌하고 조카 사이가 아주 악연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거 보면. 근데 이게 양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 뭐 민주당이 방미해갖고 그런 의원단이 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정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반 트럼프 인사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 이제 뭐야 지금 트럼프는 공화당이죠. 공화당의 반대 민주당. 근데 이 브래드 셔먼이 특히 아주 트럼프를 갖다가 엄청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브래드 셔먼이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 포럼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국가대표로 갔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협상을 하러 간 건지 협상을 깨러 간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필 그 많은 행사 중에 반 트럼프 행사에 왜 참석을 했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아까 대장동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뭐 이 기대가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신랄 같은 기대를 갖다가 한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한번 해보는 건 뭐냐면 이재명이 만약에 정말 대장동의 그 꼼수 있잖아요. 그런 그 얕은 잔머리, 잔머리에는 또 천재적이, 보니까 정말 잔머리에는 천재성이 있네. 그거를 갖다가 해갖고 트럼프하고 딜을 치면 의외로 또 딜이 잘 될 확률은 적지만 확률은 뭐 5%에서 10%밖에 안 되겠지만 이제 90%는 일단은 망하는 각이고 망하는 각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본은 이게 3주 전 얘기인데 3주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 관세를 갖다가 매기겠다. 하지만 아직 협상의 여지는 있다. 시작은 언제냐? 8월 초에 시작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3주 전에. 그러니까 일본은 재빨리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8번이나 일본은 협상단이요. 미국을 무려 8번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열심히 협상.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그래요. 협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의 한나라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완전히 이 일본의 경제력이라는 건 뭐냐? 미국의 신여 역할을 해주면서 그러고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재거리를 다 해주는 거야. 미국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걸프전 때 미국이 그냥 일방적으로 미사일이고 뭐고 다 쏴놓고 나중에 뿜빠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쟁 비용을. 일본이 제일 많이 냈다고 그랬습니다. 한국도 냈습니다. 한국은 조금 내고 일본이 제일 많이 냈. 그러니까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이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게 일본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일본은 미국한테 주는 대신에 그 힘을 갖고 다른 나라를 통해 갖고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미국의 뒷배로 끌을 모아갖고 결국은 새 강국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면 일본은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적극적으로 한 거죠. 8번을 갖다가 해갖고 결국은 10% 관세 인하. 그러니까 25%에서 10% 인하면 이제 15%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는 이제 15% 관세를 내고 수출을 한다. 그 대신에 열어준 게 뭐냐? 쌀 시장을 개방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 차도 이제 일본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 더 많이 수입하고 쌀 시장 개방해라. 이거 해갖고 그 다음에 759조 어마어마한 돈이죠.를 대미 투자하겠다. 뭐 대미 투자라는 거는 되게 공장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뭐 교회다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뭐 신규로 만든다든가 그런 의미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조건으로 협상이 끝났습니다. 한국은 아직 25%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협상이 만약에 안 된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대 기아 차도 똑같이 이제 미국에 수출하죠. 현대 기아차가 지금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10% 정도 포션을 갖고 있는 10%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제가 그 90년도 초에 미국에서 MBA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지 용대에서. 그때도 현대차를 팔았어요. 그때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2%인가 3%밖에 안 됐거든요. 한국차의 판매량이. 그때도 일본은 역시 30 몇 프로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미국 차들보다 포션이 훨씬 커요. 예를 들어서 뭐 포드가 차지하고 있는 뭐 마켓쉐어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미국 차보다는 일본 아직도 뭐 도요타나 일본 뭐 닛산 이런 일본 차들이 거의 한 40% 가까이 이 마켓쉐어를 갖고 있을 거다. 미국 시장에 자동차 시장에. 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본 차가 어제까지만 해도 1억이었어요. 차 한 대에 1억이었는데, 자, 15% 과정이야. 8월 달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1억 1,5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한국 차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1억이었는데, 8월 달부터 이 차는 뭐냐? 1억 2,500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 차를 살까요? 당연히 일본 차를 사겠죠. 네? 아니, 1억 1,500만 원, 1억 2천, 아니, 이게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적은 돈입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의 마켓시어는 좀 더 늘어날 거고 한국의 마켓시어는 이제 10% 어간에 있다가 이제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협상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 간 거니까 협상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협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갖고 만나주질 않을 거니까. 왜 만나주지 않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구윤철이라고 경제부총리가 그 스콧 베센트 이 사람 지금 총책이거든요. 이 관세 협상의 총책을 갖다가 재무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항에 나갔는데 이메일로 연락이 왔대. 못 만난다고.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만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 스콧이 한 게 아닙니다. 스콧은 이런 권한이 없어요. 이게 누가 한 거냐? 트럼프가 한 거죠. 이 정신 나간 놈들 보게 기껏 미국 가서 하는 짓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저격하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는 그 브래드 셔먼의 거기 참석해갖고 뭔 개소리를 갖다가 무슨 한반도 평화 염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뜻깊게 생각한다? 뭔 개소리야 지금 열받은 거죠. 그래갖고 까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 뭐야 경제부총리가 까인 거예요. 뭐 구윤철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서 협상을 그러니까 얼굴도 못 본 거지. 협상의 히읗자도 못 끝내고 끝낸 거죠. 마찬가지로 그 위성락이요. 갔을 때 미국의 그 마코 루비코 그 국무장관 안 만나줬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거 그냥 가면은 90%는 뭐예요? 그냥 25% 관세다. 상호 관세 그냥 25%.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거, 이재명 잔머리의 대가 천재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오히려 트럼프를 갖다가 다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납작 엎드려 갖고 그 트럼프의 그 협상 그게 그거잖아요. 일본하고 협상한 그 내용도 보면은 일단은 뭐 8번을 갔는데도 뭐 2시간, 3시간 막 기다리게 이렇게 한 다음에 협상 도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막 뛰어들어갖고 실무 입장을 하고 있는데 뛰어들어갖고 거기서 후렴프가 후려친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끌어내는 거죠. 트럼프가 다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각 나라마다 등을 쳐서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이 대장동에 했던 그 노련함이 있잖아요. 그 꼼수의 노련함. 그걸 갖고 만약에 트럼프의 뒤통수를 갖다가 좀 때려주면 의외로 이게 협상이 잘 될 수도 있다. 한 10% 정도 기대를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딴 데 쓰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대장동의 그런 기술을 갖다가 트럼프한테 좀 적용을 해보시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이고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자,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내일 내일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넘으면 재방송을 하면 돼요. 1시간이 넘어갔고 정말 그 오늘의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결정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동훈 대표가 결정했던 패턴을 완전히 깨버린 거거든요. 저는 정말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고 좋은 현상이다. 그런 업그레이드된 정신으로 뭐 내년에 국힘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신당 창당까지 좀 밀어붙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성영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한동훈님,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 정찬호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한동훈님 기업은행 구독 후원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참 일주일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5년은 정말 늦게 가는데 일주일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내일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그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너무 열받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변함없이 금요일에도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요한 댓글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블루마운틴님께서 한동훈에게 신당이란 국짐에서 구구 친윤들을 청산하는 게 신당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동훈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짐에서는요, 극우 친윤들이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되든 뭐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도 불가능하고 조경태가 당대표 돼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친한동계 의원이 똘똘 뭉쳐도 30%밖에 안 돼요. 70%가 이 극우들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친윤을 갖다가 자력으로 뭐 한동훈이나 친 측에서 친한동훈계가 자력으로 청산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제가 명확히 네, 말씀을 드리고요. 블루마운틴 한동훈에게 신당이나 국짐에서 친윤들 구구를 싹이 정리하고 당을 재정비하는 차원일 듯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거를 갖다가 할 수가 없다. 누가 나와도 그거는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한동훈이 국짐을 선택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그 얘기는 맞아요. 그 얘기는 맞는데 그래서 국짐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걸 좀 빨리 좀 깨달으시고 그냥 국짐이 사라질 때 또 그걸 막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침몰한 배는 빨리 가라앉히시고 그 다음에 새 집을 빨리 지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